자, 마지막 소식입니다. 어제 한동훈 검사의 녹취록, 바로 이동재 기자의 변호인인 주진우 전 검사장, 현 변호사를 통해 공개가 됐죠. 이동재 기자가 백 기자를 대동해서 부산에 있는 한동훈 검사를 사무실에 찾아가서 만난 것이 2월의 일입니다. 그리고 이 내용을 백 기자가 녹음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녹음 파일을 검찰에 압수수색 당했고, 그런데 그 녹취록이 지금 이동재 기자의 변호사인 주진우 변호사 손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기자 말고 검사장, 윤석열 사단의 주진우 검사의 손에 있는 것이죠. 이동재 변호사인 주진우 변호사는 한동훈을 보호하기 위해서 어제 이 녹취록의 일부를 공개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총선이란 단어가 들어있지 않았고, 거기에는 한동훈 검사가 이동재의 말을 자른 것처럼 표시가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거 하다 한두 개 걸리면 된다라는 그냥 덕담 차원의 말을 한 것으로 부풀렸다는 이야기를 주진우 변호사가 했고요. 그것에 따라서 KBS가 사과했습니다. 근데 제가 어제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이 모든 사실들은 누구의 편도 아닌 검찰이 여기 저기에 아직도 흘리고 있는 것이다. 윤석열 편이든 이성윤 지검장이 편이든 어쨌든 상관없이 검찰들은, 특히 특수통들은 언론을 통해서 이런 사실을 흘리고 그런 것을 통해서 수싸움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여기서 하나 더 중요한 포인트는 뭐죠? 백 기자의 녹취록을 왜 주진우 변호사가 갖고 있을까요? 그 얘기는 즉 백 기자가 녹음했던 그 녹취록을 이 사건이 벌어지기 전에 이동재 기자에게도 전달했고, 이동재 기자가 그 녹취록을 누구에게 전달했을지는 아무도 모르는 상황인 겁니다. 즉 이 파일은 백 기자의 핸드폰에만 있었던 것은 아니죠. 파일이란 것은 한 사람에게서 다른 사람으로 가면 여러 사람에게 퍼지게 되어 있는 속성을 갖고 있습니다. 이동재 기자의 변호사인 주진우 변호사가 갖고 있다는 이 파일, 과연 누가 갖고 있는 것일까요? 그리고 주진우 변호사가 중략이라고 했던 부분에 어떤 이야기가 있던 것이었을까요? KBS는 사과했는데 어제 MBC가 다른 내용을 보도합니다. 그 내용 한번 보실까요? 이 기자 설명 듣더니 그런 건 해볼 만하다. 그런 건 해볼 만하다. 이건 완전히 다른 얘기 아닙니까? 원래 뭐라고 했다고요? 그런 거 하다 한두 개 걸리면 된다 라고 했다는 거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KBS가 사과한 거 아닙니까? 그리고 주진우 변호사가 뭐라고 했습니까? 중략이라는 단어를 썼죠. 예, 중략이라는 단어를 썼는데 그 앞에 한동훈 검사장이 그런 것은 해볼 만하다. 그런 거 하다 한두 개 걸리면 된다라고 말을 한 것입니다. 아, 이건 무슨 얘기인가요? 지금 완전 얘기가 다르게 돌아가고 있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내용을 살펴보면요. 말씀드린 대로 이동재 전 기자가 2월 초에 이철 전 밸류 인베스트 코리아 대표의 자택을 두 차례 찾아갔습니다. 일가족을 설득해 유시민 등 정치인에게 뿌린 돈과 장부를 받으려 한다라고 채널A 법조팀 대화방에 나오는군요. 채널A 법조팀 대화방에 유시민 얘기를 한 게 나오네요. 이 얘기 중요한 얘기입니다. 지금 무슨 얘기인지 보이십니까? 채널A 법조팀 대화방에 누가 들어있었을까요? 이동재 기자는 연차가 10년이 되지 않은 이쪽 업계 용어로 잡진이라고 하죠. 잡진 기자입니다. 근데 법조팀 대화방에 법조 기자는 평기자부터 시작해서 그 위에 반장이 있고요. 팀장이 있고 반장이 있고 부장이 있습니다. 법조팀 대화방에 유시민을 거론한 겁니다. 아까 전에 한상혁 방통위원장이 뭐라고 했죠? 채널A 경영진이 이것을 알았을 경우는 거기에 대한 조치를 취하겠다라는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게 보도에 나오네요. 이 내용이. 채널A 법조팀 대화방에 누가 들어있었을지 이것을 우리가 지켜봐야 되는 상황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기사를 잘 보시면 내용 중간중간에 아주 쏠쏠한 정보들이 들어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고 나서 권순정 대검찰청 대변인을 찾아가서 유시민 수사하고 처벌받게 취재하는 목표라고 취재 방향의 조언을 구했던 것으로 검찰 조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검찰 조사 결과는 드러나면 안 된다고 제가 몇 번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이성윤 지검장의 검찰 역시 기자들에게 내용을 흘리면서 자기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수사를 몰아가고 있다는 사실은 여러분들이 절대 잊으셔서는 안 됩니다. 권 대변인은 MBC에 조언할 위치이지도 않고 실제로 조언한 바도 없다라고 일단 밝혔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2월 13일 후배인 백모 기자와 함께 부산으로 가서 부산 고검 차장검사 한동훈 검사를 면담을 했습니다. 녹취록을 확보한 검찰은 이 얘기는 뭡니까? MBC는 녹취록을 못 읽어봤는데 수사팀한테 들은 얘기를 들어보니 이정 기자가 신라젠 사건 관련된 여권 인사들을 취재 중인데 이철 씨와 그 가족을 어떻게 했다고요? 찾아갔죠. 일가족을 설득하려고 압박해서 유시민 등 범죄 정보를 구하고 있다라고 편지를 썼고 가족을 찾아다니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MBC가 지금 녹취록을 못 본 겁니다. 녹취록은 내가 어떻게 알죠? 수사팀으로부터 들은 거죠. 흘린 사람이 있는 겁니다. 누군지 알 수 없지만 흘린 것이 있는 상황인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고 한동훈 검사가 이야기를 합니다. 어제의 주진우 변호사의 해명과는 완전히 다른 톤입니다. 그런 것은 해볼 만하다. 그런 거 하다 한두 개 걸리면 된다. 라고 말한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습니다. 뭘 봐요. 녹취록에 나오는 거지. 다만 MBC가 녹취록을 못 보고 검사한테 얘기를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검찰은 보고 있다는 표현을 쓰는 거죠. 하지만 그런 것은 해볼 만한 하다는 말을 했다는 겁니다. 이 이야기는 언론 다루는데 능숙한 주진우 변호사, 특수통 검사 출신인 주진우 변호사가 언론에게 중략하고 자료를 뿌리면서 KBS가 넘겨짚은 거다. 이야기를 했는데 KBS는 왜 사과를 했죠? 녹취록을 못 봤으니까. 그럼 KBS까지 사과한 마당이면 수사팀은 어떻게 됩니까? 궁지에 몰리는 거죠. 아무런 증거 없이 수사를 하고 있는 거 아니냐. 수사심의단의 자문단의 심의도 이제 곧 받아야 되는데 여론이 불리하게 돌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KBS에 흘렸던 정보를 이번엔 MBC에 흘리는 겁니다. 이동재 기자의 톤으로 말하는 이런 겁니다. 한 검사님, 신라젠 관련돼서 여권 인사들 취재하는 중인데요. 이철 씨, 제가 집에까지 찾아가지 않았습니까? 남영진 2번 갔어요. 가족들 압박해갖고요. 유시민 등 범죄 정보를 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내용으로 이철한테 편지도 썼습니다. 가족도 만났고요. 이렇게 말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한동훈 검사가 그런 건 한번 해볼만 하죠. 그런 거 하다 한두 개 걸리면 되는 겁니다. 라는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럼 이야기를 듣고 나서 어떻게 했을까요? 아까 전에 뭐라고 나오죠? 채널A 법조팀 대화방에 공유를 한동훈 검사장과 나눴던 얘기는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채널A 법조팀 대화방이 있네요. 양주 자택을 찾아간 얘기를 공유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기자라는 것은 월급을 받고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이동재 기자가 채널A 법조팀 대화방이나 결제를 받았겠죠. 부산 내려가려면 KTX를 타야 되고요. KTX를 타려면 돈이 듭니다. 사비로 가겠습니까? No way. 절대 사비로 갈 수 없죠. 사비로 한 거면 어떻게 가요? 결제 받아야죠. 부산 출장 가겠습니다. 왜? 한동훈 검사 만나러. 오케이. 후배까지 데려갑니다. 가서 대화 내용을 녹음했죠. 근데 이 녹음 파일이 백 기자에게만 있었던 게 아니라 주진우 변호사에게까지 있는 걸로 봐선 이동재 기자에게 있었던 것이고 카톡 대화방에 있는 겁니다. 그러면 한동훈 검사를 만나서 뭐라고 했다고요? 보고가 어떻게 이루어졌을까요? 제가 이러저러하다고 이철 씨와 가족을 압박해서 유시민 범죄 정보를 구하고 있다고 편지 쓰고 가족도 찾아야 된다는 취지로 말을 했더니 한동훈 검사장이 그런 것은 해볼 만하다. 그런 거 하다 한두 개 걸리면 된다. 라고 말했다라고 채널A 법조팀 대화방에 보고를 했겠죠. 기자는 보고가 생명입니다. 정보의 유통, 이것이 기자의 생명이고요. 그럼 그 법조팀 대화방의 내용을 보고받은 법조팀장이나 법조반장은 이 내용을 상부에 보고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정권의 윤석열 검찰총장의 최측근인 한동훈 검사의 말을 들은 건데 그 녹취도 있는데 이 내용을 반장이 상부에 보고하지 않고 묻었다? 저는 사실 좀 잘 모르겠습니다. 예. 그렇게 되는 일이 가능한지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이런 상태인 거죠. 한 달 뒤인 3월 10일 한 검사장과
이 전 기자가 카카오톡 보이스톡 통화도 했다는 겁니다. 이 전 기자는 이 통화 끝난 뒤에 후배 기자에게 전화해서 취재가 어렵다고 하자 한 검사장이 내가 수사팀에 말해줄 수 있다. 나를 팔아라. 라고 말했다. 라는 겁니다. 이동재 기자가 후배 기자하고 통화해서 취재가 어렵다고 하자 한 검사장이 내가 수사팀에 말해줄 수 있다. 나를 팔았다고 했다라고 말했다라는 것을 어떻게 아는 걸까요? 이동재 기자와 통화한 후배 기자가 수사기관에 이야기를 하지 않았으면 이 얘기가 나올까요? 나올 수가 없죠. 혹은 아까 전에 계속 말씀드린 채널A 법조팀 대화방에 이런 이야기들이 오고 갔을 것입니다. 즉 얘기를 정리하면 이동재가 이철의 가족을 만나고 편지까지 보내고 부산에 가서 한동훈 검사랑 대화를 하고 그걸 녹음을 하고 이 중간중간의 모든 내용들을 채널A 법조팀 대화방에 보고를 하고 그리고 한동훈 검사랑 3월 10일에 통화를 한 다음에 후배 기자에게 취재가 어렵다라고 하소연을 하니까 한 검사장이 내가 수사팀에 말해줄 수 있으니까 나를 파세요 라고 얘기를 했던 것까지 수사팀이 파악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런 내용이 영장 청구서에 담겨 있으니까 법원이 영장을 내주지 안 그러면 법원이 지금 잘해보라는 취지에 그런 거도 한두 개 걸리면 된다라는 말 한마디만 보고 영장을 내줬을 리가 있습니까? 즉 다른 특수통인 검사들이 MBC를 통해서 또 이 이야기를 흘린 겁니다. 그 이야기는 거꾸로 하면 주진우 변호사가 어제 이야기하지 않았던 부분에 중요한 내용이 들어있었던 것이고요. 또 하나 더 법조팀 대화방 내용을 지금 검찰이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법조팀 대화방에서 이동재 기자가 유시민, 한동훈 관련돼서 어떤 내용을 보고했을지 이것을 우리는 모르고 검찰은 알고 있는 것이죠. 검찰이 그런 내용을 바탕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을 것이고 법원이 현직 기자라는 부담을 안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동재 기자에게 구속영장을 발부해주는 일련의 과정이 이래서 있었던 것입니다. 수사기관은 수사로만 말을 해야 되는데 당장 있을 수사자문단에 자문을 하기 전에 여론을 뒤집어야 되니까 어제 MBC에 이런 내용을 또 흘린 겁니다. 저는 이렇게 내용을 흘리는 것 자체에 대해서는 계속 말씀드리지만 반대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한동훈 검사 그런 건 해볼 만하다라는 말을 했다는 것을 주진우 변호사가 빼고 어제 녹취록을 공개한 것은 뼈아픈 실책이었습니다. 이제 수사 결과 기소장에 이런 내용들이 공소장에 이런 내용이 담기게 될 것이고 재판 과정을 통해서 검언 유착이 얼마나 심각하게 이루어졌는지 내용이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과정에서 한동훈 검사에 대한 수사가 더 이루어지게 될 것이고요. 그러면 그 다음 이것은 두 가지입니다. 이동재 기자가 채널A 법조팀에 보고한 내용이 채널A 법조팀이 회사에게 이 내용을 보고했을지 현직 검찰총장의 최측근인 한동훈 검사와 이동재 기자가 나눈 대화 내용을 과연 경영진에게 보고하지 않았을지 과연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었을지 쳐다보는 것이 하나고요. 한동훈 검사가 이동재 기자와 만약 긴밀하게 교류했다면 이런 긴밀하게 교류한 내용을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보고했을지 보고하지 않았을지 보고하지 않은 문제라고 하면 윤석열 검찰총장은 그냥 한동훈 검사장을 내치면 되는데 왜 내치지 못하고 이렇게까지 무리를 해가면서 싸고 돌다가 법무부 장관으로부터 수사 지휘를 받게 되는지 이것이 앞으로 벌어지게 될 검찰개혁에 대한 관전 포인트가 될 것입니다. 이 검언 유착을 지금 윤석열 총장은 서울 남부지검에 권언 유착 수사를 지시해서 최강욱, 황희석 등이 제보자 지씨와 함께 MBC와 일을 꾸며서 채널A와 검찰을 공격한 것이다 라는 프레임을 치려고 시도를 해서 물을 타려고 할 것입니다. 싸움은 급박하게 벌어지고 있고요.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씩 진실이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이거 관련돼서는 제가 별도 영상에서 설명을 드렸으니까 그 영상을 통해서 확인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지금 긴박하게 벌어지고 있는 한동훈 검사 관련된 수사 사건, 이 채널A와 한동훈 검사 간의 검언 유착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한번 살펴봤습니다. 특수부 검사 간의 치열한 수싸움 보셨습니까? 어제 일이 궁금하시다면 한동훈 검사의 어제 이야기를, 윤석열 총장의 대반격이 궁금하시면 아래 영상을 참고해 보시면 더 재미있습니다. 옳은 소리, 좋아요와 구독도 함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